계속해서 기출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출친 황제의 재위 시기에 있었던 사실로 옳은 것이라고 했는데 읽어볼게요. 두태우가 사망한 이후 노자와 한비자 등의 주장은 내쳐지고 수백 명의 유학자와 문인들이 초빙되었다. 이때 황제가 동중서의 건의를 받아들여 유학을 더욱 중시하자 천하의 많은 학자들이 유학에 쏠리게 되었다. 그 가운데 공손홍은 평진으로 봉해지기도 하였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미 여러분들이 박스 안에서 동중서 그리고 유학이라는 것을 보고 이때의 황제는 한 무죄임을 유출을 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그럼 선지 살펴볼게요. 양세법, 당나라 덕종 때 실시된 세법이고요. 황건적의 난 후한 말기에 있었던 가장 중요한 사건이죠. 그리고 균수법과 평준법, 영철, 전매와 함께 한무제가 이제 대외원정으로 궁핍해진 재정을 보충하기 위해 실시한 경제 대책이었습니다. 정답은 3번이고요. 4번 윈강석굴 사원이 조성되었다. 윈강석굴 북위에서 조성된 대규모 석굴 사원이고요. 그리고 채륜이 제지술을 발전시켰다고 했는데 채륜이라는 인물은 후한 중기 환관으로서 제지술, 종이 만드는 기술을 발전시킨 거죠. 그래서 정답은 3번입니다. 가 황제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이라고 했고 3점짜리 문제입니다. 그런데 가는 누구누구가 전국을 순행할 때 사용했다고 알려진 마차 모형입니다. 도로를 건설하고 수레폭을 동일하게 하였다. 또한 이사를 중용해 법과 사상에 따른 정책을 강화했다라고 했습니다. 수도와 변방을 연결하는 도로를 건설 그리고 수레와 폭을 동일하게 하였다. 이것은 바로 이제 도로 건설 그리고 도량형 각 이제 뭐 길이나 이제 무게 같은 거를 재는 기준이죠. 도량형을 통일한 거죠. 이렇게 도로를 통일하고 도량형을 통일하였다. 그리고 법과 사상 바로 진시황제입니다. 진시황이고요. 계속 똑같은 선지들이 반복이 되고 있죠. 양세법, 당나라식이죠. 과거제를 실시하였다. 수문제 때 있었던 제도입니다. 실시된 제도입니다. 그리고 균전제를 시행하였다고 했는데 균전제는 북이 효문제가 맨 처음에 실시하여서 이제 수나라와 당나라 때도 실시되었던 제도고요. 그리고 도량형을 통일하였다. 여기 제가 도량형 통일이라고 이야기했죠. 정답은 4번입니다. 그리고 오수전을 주조하였다. 한나라 무제에 관한 설명입니다. 넘어가도록 할게요. 미출친 황제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이라고 하고 3점짜리 문제입니다. 나라가 백성을 위한다면서 소금과 철을 전매하여 백성에게 이익을 취리한 것은 도리가 아니오. 이 모든 것은 무리한 대외정책 때문이오 라고 했는데 영철 전매 그리고 대외정책, 흉노에 맞선 정책이죠. 바로 한무제에 대한 이야기고 이 박스 안에 있던 것은 실제로 한무제 정책에 반대했던 이제 유학자들 이런 이제 유학자들이 의견을 냈던 것들의 이제 가장 핵심인 거예요. 국가가 백성들의 이익을 뺏어 가지고 자기들이 가져가는 것은 이제 이치에 어긋난다는 것이죠. 그러나 반대쪽에서는 그렇지 않소. 황제께서 장건을 이제 서역에 보낸 것도 흉노를 토벌한 것도 모두 백성의 이제 안위를 위한 것이고 장건 나오죠. 바로 한무제 때 있었던 일이기 때문에 관련된 것을 살펴보면 오수전을 주조하였다고 되어 있어요. 정답은 1번입니다. 그리고 2번 대운하를 건설하였다고 했는데 대운하는 수나라를 이제 건국한 수문제의 아들인 수나라 양제 때 있었던 사실이고요. 이갑제를 실시하였다. 이갑제는 명나라 때 나타나는 제도인데 백성들을 이제 통제하기 위해서 향촌 그러니까 지방 이제 가장 작은 규모의 지방까지 이제 이갑제라는 제도를 실시해서 감시 관리하기 위해서 실시했던 제도예요. 이것은 나중에 조금 더 자세하게 배워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분서갱류 진시 황제에 대한 설명이죠. 그리고 3번의 난을 진압하였다고 했는데 3번의 난은 이제 우리가 청나라는 나중에 배울 텐데 청나라는 만주족이 세웠죠. 그래서 명나라 때 이제 여러 장수들이 청나라에 복종을 했지만은 이제 청나라가
자신들의 이제 뭐 이렇게 권리들을 이제 인정해줬던 것을 점점 시간이 지나면서 뺏었기 때문에 난을 일으켰어요. 세 번이 일으킨 난이라고 해서 3번의 난인데 요 것들은 이후에 뭐 좀 더 자세하게 배울 거예요. 그래서 요 2번부터 5번은 틀린 선지가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살펴볼게요. 밑줄 친 짐이 실시한 정책, 짐, 황제에 대한 설명인데 이 짐이라는 표현은 사실 진시 황제가 먼저 썼어요. 그래서 만약에 이 문제만 딱 보고 짐이 실시? 짐? 진시 황제인데 박스 안 봐. 이렇게 되면은 굉장히 곤란한 상황이 있을 수가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살펴볼게요. 짐이 장건을 서역에 파견한 것은 여기에서 살펴보고 네, 폐하, 소금과철의 전매제 새로운 정책이 필요합니다. 바로 한 무제다. 그렇죠. 그래서 너무 자신감에 차서 문제들을 꼼꼼하게 안 살펴보는 것도 굉장히 나쁜 이제 습관이기 때문에 가급적이면은 시간이 촉박하더라도 한번 크게 네, 문제를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교초를 발행하였다고 했는데 교초는 원나라 때 만들어진 집회고요. 양세법, 네, 당나라 때의 세법, 그리고 시박사를 설치하였는데 시박사는 이제 당나라 때부터 이제 만들어진 해상무역을 관리하던 관청이고요. 1조 편법이라고 되어 있는데 명나라 이제 장거정이 실시한 1조 편법 세법이죠. 네, 국가에서 재정적으로 필요한 이제 세금을 거두기 위한 이제 방법인데 네, 1조 편법을 실시하였다. 시기적으로 맞지가 않죠. 1번도 틀린 거고요. 그러면은 5번 균수법과 평준법을 시행하였다. 잦은 대외 원정으로 인한 경제적인 재정적 궁핍을 보완하기 위해서 5번에 있었던 균수법과 평준법을 시행하였다고 네, 했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좀 빠르게 설명드린 점은 시간상 네, 좀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문제를 풀면서도 여러분도 느끼셨겠지만 제가 앞에서 필수 학습 요소로 꼽았던 뭐 제도들이나 인물 이런 것들을 보고 여러분들도 네, 이제 문제를 잘 쉽게 풀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앞에서 그렇게 시간을 들여서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린 거기 때문에 앞으로는 공부를 하실 때 물론 이때까지 그렇게 공부를 하셨던 분들이 대부분이겠지만은 그런 식으로 공부를 하는 습관을 한번 들여보시는 것도 여러분들에게 굉장히 이득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네, 오늘 기출문제 풀이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수고하셨습니다.